지금은 돈 벌 시간 엘리트 앰비션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부동산 투자 시장이 많이 힘들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이제 뭐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저의 생각은 어떻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공유를 좀 시켜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아파트 물량을 지금 매도를 3개를 내놨어요. 3개를 내놨고, 하나는 공실이었고 하나는 전세 낀 게 2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실 하나, 전세 낀 게 하나하나 해가지고 아파트에 3채를 내놨고, 분양권을 1개 내놨었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 팔립니다. 안 팔리고 실제적으로 부동산 전화 계속 통화하고 있고요. 뭐 연락을 해봤지만 어쨌든 개미 색깔이 한 마리 없다는 게 부동산 그 사장님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미치려고 하는 거. 단지 내 상가가 있으면 뭐 4개가 있다. 그러면 2개가 뭐 폐업하거나 간판이 바뀌거나 사장이 바뀌거나, 2개는 어쩔 수 없이 뭐 실장님 줄여가지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서 들은 얘기인데, 뭐 알바 하시는 분도 있으면 알바 새로 오시는 분들 들어오면 어차피 부동산 근무하셨다가 갑자기 일자리 없어서 중간중간에 뭐 대타 뛰고 알바 뛰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다고 합니다. 예, 저도 들은 얘기지만 충분히 저도 이제 부동산 사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시장의 법칙이 수요잖아요. 수요. 뭐죠? 공급. 수요와 공급인데 참 이게 무너진 것 같아요. 일단은 언론도 엄청나게 공포 분위기, 뭐 이자 엄청 오르고, 그 다음에 그런 계속적으로 뭐 하락한다,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비치고 있으니까 솔직히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서 이제 말리겠죠. 야, 너 지금 그 왜 사? 너 미쳤어? 그거 왜 사? 지금 좀 있으면 더 떨어질 건데 좀 더 저점일 때, 가장 저점일 때 사. 지금 어차피 부동산 뭐 1억을 빌리든 2억을 빌리든 3억을 빌리든 간에 이자 부담률이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지금 뭐하러 사냐, 그런 의견이 굉장히 주변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마인드가 아니라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생각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집을 매수를 하려고 하는 심리 수요가 없다라는 게 저도 이제 현장 가면서 100%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 에버랜드를 갔다 왔어요. 주말에 에버랜드를 갔다 왔는데, 이 보이시나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날씨가 날씨가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있으면 추워지잖아요. 추워지기 전에 뭐 할로윈 축제도 있고, 할로윈 축제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거 뭐냐면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놀러 가는 거는 역시 확실히 돈을 안 아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돈이 없고 저기 한다고 해도 이 투자는 돈하고 놀러 가는 돈은 확실히 다르다. 그게 첫 번째 느꼈던 걸 제가 또 한번 느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에버랜드 가면은 여기 화장실도 많이 돼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점, 그러니까 매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가게 같은 것들. 근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리다 보니까 이 무슨 뭐 팝콘을 먹든 솜사탕을 먹든 무슨 추러스를 먹든 간에 줄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나는 진짜 놀란 게 뭐냐면 화장실이죠. 화장실 내가 심해려 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와, 화장실에도 줄을 서야 되는 거야.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 특히 남자는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근데 여성 전용 화장실도 있고 한데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줄이 정말 길어요. 줄이 정말 길고 사람들이 이만큼 많이 몰렸다. 제가 이날 뭐 특별하게 뭐 노리고 간 건 아니지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야, 솔직히 이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몰릴 시기잖아요. 이때 솔직히 몰릴 시기인데, 이때는 솔직히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뭘 팔아도 되겠다. 그냥 내가 진짜 맛없는 뭘 팔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장에는 뭘 팔아도 되겠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사람들이 없다고 가정할게요. 없다고 가정하면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똑같죠. 사람들이 없다고 가정하면 솔직히 이제 변별력을 좀 따지겠죠. 워렌 버핏도 그 얘기 했었잖아요. 수영장에 물 빼면은 누가 발가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가 가짜와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사람들이 진짜 많을 때는 뭘 팔아도 뭐가 됐든 팔리는데, 사람들이 없을 때는 진짜 내가 가격 대비 경쟁력, 효율성, 그다음 맛, 품질 모든 걸 다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만큼 이 살려는 사람들이 가성비라든지 그다음에 맛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다 따져본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이 트렌드는 집을 하나 사시더라도 집을 한 채 투자를 하고 집을 한 채 실수요자 구매를 하시더라도 모든 종합적 면을 다 따진다. 따지기 때문에 사실상 집을 다 돌아보고 신중하게, 왜? 내가 굳이 지금 이거 놓쳐도 다른 사람이 살 그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집을 사신다 라는 게 굉장히 지배적이다. 지배적이다. 사실 저는 그런 제안도 받았어요. 어떤 제안을 받았냐면, 지금 갖고 있는 집 있잖아요. 갖고 있는 집을 안 팔리니까 전세로 싸게 내놔라. 그런 제의도 받았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그럴 생각은 없다는 거죠. 그럴 생각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거라면은, 자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이 만약에 4억짜리 집을 할게요. 4억짜리 집인데 전세 시세가 한 2억 뭐 중반에서 뭐 한 2억 5천에서 뭐 3억 정도 되겠죠. 한 3억 초반까지 이렇게 되겠죠. 보통 4억이면 전세 시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보통 이때 내놓는 게 관례인데, 이 4억도 안 팔리니까 조금씩 내려오겠죠. 그럼 전세 시세도 물론 내려올 수 있다고 봐요. 층수에 맞춰서. 근데 터무니없게 이런 거죠. 1억 후반이나 2억 초반. 아니, 실제로 거래되는 건 2억 중반에서 3억까지가 거래되는 전세 시장인데, 갑자기 역으로 제안이 옵니다. 1억 후반에서 2억대 전세 내주면 바로 들어오겠다. 이런 제안까지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절을 하죠. 뭐 돈이 급한 건 아니니까 당장에서.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꾼의 싸움이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중에 5% 갱신해봐야, 뭐 2억짜리 5% 해봐야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4년을 살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꼴을 보기 싫고, 굳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사업자나 아니면 생활담보 대출을 받아서 일단은 어느 정도 이자를 땡기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월세를 받는다. 월세 보증금 2천에서 3천 땡기고 3천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월세 한 100에서 한 120 정도 받아가지고 그거 빚 갚고 남는 돈으로 또 딴 거 아껴놓고,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싶어요. 차라리 월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때라고 해도 의미가 부담이 없죠. 부담이 없고 그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보증금 2, 3천에 월세가 100에서 한 120 낸다고 치면은 솔직히 월세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뭐 나중에 금리가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절대적인 금액이, 월세라는 인식이 내가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버린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건 솔직히 아까운 건 사실이거든요. 누가 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자가 먼저 계약 기간 끝난과 동시에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전세보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내보내지 않아도 보증금 2, 3천 원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저도 부담이 없고 세입자도 먼저 나간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월세 세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근데 굳이 제가 지금 급하다고 전세를 2억 후반이나 3억대를 받아야 되는데 2억짜리 전세를 내줘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제가 제게 넘어간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를 주는 게, 그러니까 초저가 전세를 줄 필요는 없다. 그게 이제 제 입장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생활자금 대출이나 사업자를 대출을 받아서 금리를 받고 나서 월세를 땡겨서 서로 지그재그 치고 남는 걸로 좀 저축을 하든지 좀 재투자로 할 수 있는 뭔가 돈을, 여력을 충분히 캐시프로를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안 팔리는 건 죽어라가 안 팔립니다. 죽어라가 안 팔리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저도 솔직히 돈이 좀 뭐가 팔려야 이 돈이란 게 흘러야 되잖아요.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가 않는다는 거죠. 돈줄이 막혔어요. 어느 순간 더 막혀가지고,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지금부터는 여러분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 좋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제 히딩크식 2002년 4강 월드컵, 솔직히 우리나라도 홈 그라운드에서 했던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어요. 체력 훈련을 그때 당시에 증인들 많이 있습니다. 체력 훈련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해요. 체력 테스트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너도 나도 힘든 상황에서 내가 그나마 체력이 우위에 있어야 버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약간의 팁 같은 걸 쓸 수가 있는 거야. 전술이 그때 통하는 거죠. 왜? 상대방은 내가 머리는 알고 있지만 체력이 안 되니까 받쳐줄 힘이 없다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말할 체력이라는 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매달 버틸 수 있는 능력,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매장 하나 더 오픈을 왜 했겠어요? 왜 체력을 기르려고 계속 캐시플로우 늘리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고, 저 또한 힘든 상황이 마찬가지다. 여러분도 힘들고 저 또한 힘들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두 전문가들도 힘들어요. 그냥 문제는 그거를 표면적으로 표출할 것이냐, 아니면 안 힘든 척 하면서, 그러니까 안 힘든 척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버틸 수 있는 그걸 플로 여건을 만들어 놓느냐, 그 싸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그런 싸움이고, 자칫하면 장기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만만의 준비를 취해야 될 때입니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엘리트 앰비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